작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되는 공사비가 얼마냐면 강남은 750만 원 이상이고요.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재개발인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제한될 정도로 지금 요즘 공사한다라고 하면 한 800만 원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사업비의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을 짓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변호사님이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쪽에 또 이제 전문으로 하시고 실제로 뭐 관련된 사업도 하시면서 뭐 소송도 같이 병행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 특히 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던 것들이 많이 빠졌다. 지금 그 어떤 뭐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분위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기 좋은 시절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재개발 어떤 투자 뭐 이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연의 한 재개발 구역들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리미엄이 한 뭐 7, 8억대 가던 것들 원래는 더 갔죠. 10억 가까이 갔던 것들이 지금 절반 정도로 조정이 되고 뭐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금매도 뭐 지난 해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상당히 꽤 많이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저렴한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금매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사업성이 잘 좋다면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왜 급격하게 좀 떨어졌는지. 일단 이제 금리 같은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이 묶여 있으면은 갑자기 자금을 융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래 시장이 좋지가 않고 이제 그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가격을 조정해서는 이게 수요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조정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가끔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금매로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공사비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전쟁 같은 것들 때문에 자재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고 또 금리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시는 거고 좀 저렴하게라도 지금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재개발이 좀 뭐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뭐 투자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 시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뭐 나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쵸. 아까 그 공사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뭐 소송이나 분쟁 같은 것들은 좀 어떤 상황인 건지. 사실 지금 시공사가 갑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합에서는 공사비 올려달라는 대로 거의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로 올렸냐면은 작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되는 공사비가 얼마냐면 강남은 750만 원 이상이고요.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재개발인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제한될 정도로 지금 요즘 공사한다라고 하면 한 800만 원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사업비의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을 짓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를. 그러면 조합원들의 수입은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 공사비 협상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분들이 대표로 나가실 테고 이제 그 시공사에서는 시공사 그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이제 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상황 자체도 이제 시공사가 그냥 웬만큼 공사비 안 올려주면 그냥 손 떼고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대로 공사비를 맞춰서 공사를 하려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진행하던 데들은 좀 공사비를 맞춰줘 가면서 뭐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 곳들이나 뭐 이제 막 그 시공사 뭐 선정하고 뭐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이게 진행이 예전보다 좀 더 더뎌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게 그 내가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어야지 개발을 하려는 마음들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분양가는 또 낮아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또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지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투자자가 많이 사실은 유입이 돼야 손바뀜이 있어야지 이게 개발 사업이 좀 빨리빨리 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 자체도 유입이 좀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유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앞으로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뭐 과거 기준이겠지만 한 뭐 평균적으로랄까 아니면 뭐 내가 재개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한 이걸 끝까지 정말 그 입주까지 가지고 간다면 보통 한 몇 년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기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하실수록 뭐 거의 다음 세대 물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택의 문제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향후에 5년에서 7년 사이에 입주하는 물건은 또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안전하기도 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리스크 자체가 좀 줄어드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더라도,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입주를 기다린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사업 단계 자체가 5년에서 7년 남은 정도면 이제 분양 신청 정도는 마친 단지들이 많거든요. 마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 신청 내역 정도는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입주권에 대한 권리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릴 때 뭐 사업 시행 인가 정도? 그 정도 난 이후에 매물을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초기 단계에서 지금 이제 막 동의서 갖고 구역 지정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듣고 들어가시면은 뭐 10년에서 15년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 시행인가 나면은 5년 7년? 그것도 좀 짧은 거 아닌가요? 사업 시행 인가나면은 5년에서 7년인데 한 7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주까지는. 네. 짓는 데만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주도 뭐 한 번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시면은 뭐 7년 정도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아무래도 단계가 가면 갈수록 좀 투자금도 좀 늘어나고 그럴 텐데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어떤 리스크 네. 그 정도만 딱 감수한다 그러면은 다 다르겠지만 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투자금을 한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좀 재개발에 관심 갖는 게 좋을까요? 투자금을 이제 몇 천만 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구역이 지정될 그러니까 될 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예정지 돼요. 투자.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겠죠. 불확실하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내 집 마련 하시려고 뭐 입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프리미엄 오르면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중간에 팔고 나오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정지 투자의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뭐 지연이 되거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프리미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지 분석이나 매물 분석 굉장히 잘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때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갔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으로 잘 찾아보면은 뭐 5년에서 7년 입주하는 것도 1억대 투자도 가능해요. 1억대 투자도 가능한 곳들이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GTX 호재가 있는 뭐 수도권 지역들 네.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서울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3억 이상 있으셔야 어느 정도 좀 안전한 매물들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이 재개발하면은 들은 얘기가 네. 막 뭐 3천만 원 투자했다 막 몇 억 벌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리다 보니까 지금 소액을 모아놓은 약간 부동산 초보자분들도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아까 말한 예정지나 뭐 이런 데로 가는데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까? 조심하셔야죠. 왜냐면은 그 재개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되는 게 재개발로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그냥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은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걷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서 가는 건데, 그 동의를 받는 것까지도 뭐 5년, 뭐 6년, 7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역도 지정이 안 된 단계다라고 하면은 내가 산 매물이 구역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를 사실수록 그 확률이나 투자 성공에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저렴하게 들어가실수록 굉장히 이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투자가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3천만 원에서 이제 뭐 30억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치고 네. 3천만 원 투자해서 30억 버신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칙을 또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3천만 원 투자하면은 3천만 원 벌 생각하고 하시면 안전한 투자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30억 벌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날로 먹는 게 없습니다. 네. 세상에. 그럼 이제 재개발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 아까 좀 재건축 쪽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재건축. 재건축은 이제 그 문제는 수익성이에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재개발보다 훨씬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줄어드는 거는 몇 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용산의 뭐 한강맨션인 것 같은데요. 네, 용산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7억대 분담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8억인데 뭐 7억 5천 네, 냈다. 네, 5,500만 원 줄어가지고 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층의 주거 단지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높은 거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야 수익성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개발이 됐거나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거는 좀 용적률 200% 가까운 이제 애매한 중층 단지들이 많이 네.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 사실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초기 재건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면서 여기 수혜를 좀 입은 곳들이 있어서 뭐 월계동의 미미삼 재건축이라던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이제 초기 네. 재건축 단지들 이런 데는 뭐 이제 그 금액이 한 3, 4억대로도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데 근데 이런 초기 재건축 단계에는 이 사업 수익성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제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그 단계는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호재로 반영이 돼서 가격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이제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업지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 대비 차익이 많으면 이제 들어가는 투자일 텐데 그거 계산이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네. 그러면 그걸 뭐 혹시 뭐 간단하게 뭐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거 있나요? 간단하게 계산하시는 거는 굉장히 러프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근데 일단 재건축은 용적률이랑 대지 지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요. 그래서 용적률이 그 뭐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100%대 이제 후반까지 180% 정도까지는 이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용적률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따져봐야 될 게 많긴 한데 어쨌든 용적률은 그 낮을수록 정도 좋고 우선은. 네. 그리고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네. 대지 지분이라는 거는 깔고 있는 땅이 크다라는 거니까 더 이제 일반 분양 세대를 지을 여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 대지 지분이 보통 서울 기준으로 14평 이상 평균 대지 지분이 그 정도면 이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평형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상계동 재건축처럼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형 평형으로 이거를 이제 새로 같은 평형으로 지었을 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은 뭐 그렇죠. 하는 그래도 25평, 34평 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늘려서 짓는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계획 정도 이제 수립이 되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나와요. 네,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존 조합원 세대 한 2배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재개발은 아까 사업 시행인가 그 정도쯤 들어가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재건축은 그럼 한 단계를 한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재건축도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최소 조합 설립 인가 나고는 들어가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 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나면은 전매가 제한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됐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전진단 통과만 한 상태에서는 재건축 수익성을 좀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라도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비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정도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10년 걸려야 입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운 좋으면 10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운 나쁘면 뭐 더 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뭐 잘 되다가도 중간에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또 분쟁 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냥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소송이나 뭐 분쟁 사례 같은 거 갑자기 뭐 멈추게 되는 케이스 네.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이주 철거 다 해놓고서도 갑자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돼서 사업이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그런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 멈춰. 부셨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취소돼서 하는 거예요. 없던 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마포구에 최근에 이제 등기난 그 아파트인데 거기는 8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났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앞에 이것도 제가 관여한 소송이긴 한데 그 앞 단계 사업 시행 인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 인허가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절차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등기가 안 나다가 최근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그래서 등기가 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또 리스크가 크신 거는 입주권 바라보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건데 이 입주권이 갑자기 안 나온다라는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겪었던 사례는 상계동의 한 재개발 구역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채를 한 구역에 갖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남한테 팔면은 그 산 사람이 단독 입주권이 안 나와요. 네. 원래 하나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 채를 갖고 있다가 그럼 세 채를 통틀어서 원래 하나 입주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했다가 자기는 한 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한 채를 다른 사람한테 판 거죠.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자기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와서 네. 저한테 이제 소송을 하셔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 돌려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 6개월쯤 있다가 이분한테 또 사실 C라는 분이 저한테 우연히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그 같은 매물을 또 이제 그 같은 분으로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이었던 또? 거죠. 네, 우연히.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꽤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또 무허가 건물 거래하실 때도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했던 사례 중에는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은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국공유지 보통 있죠. 국공유지 보통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거예요. 사유지에 있으면은 이게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철거돼 버리면 입주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땅 가지신 분이 이제 철거 청구가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헐값을 넘기시게 되는 그런 아. 사례들도 있었고 또 무허가 건물을 사셨는데 그 집안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까지 확인하셨는데 그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쓰여 있는 집안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굉장히 황당한 사례 많았어. 그러면은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결국에 그 입주권을 받겠다는 그 목표로 다들 뭐 달려가는 과정에 뭐 팔기도 하고 하는 네. 걸 텐데 그 입주권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이제 조합에 물어보시면은 조합에서는 애매하게 답변하거든요. 나올 것 같다라고 네.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구청에 물어보면 조합에 물어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합이나 구청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법도 진짜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오는 케이스들도 저도 이제 한눈에 좀 알아보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전에 그냥 검토를 해보시면 몇십만 원이면은 또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사전에 비용 들여서 뭔가 하시는 거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몇 억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비용과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다 보셔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너무 쉽게 보시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물어봤는데 뭐 네.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 네. 그러면은 좀 믿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에서 그렇게 이제 해도? 제대로 이제 정보를 안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걸 믿고 거래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면은 그 입주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입주권을 못 받는 매물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믿고 가시기에는 위험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쨌든 이게 산 넘어 산 같은 그러니까 네. 계속 뭔가 체크도 하고 뭐 따져보고 할 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큰 틀에서는 그 초보자가 하기 좋은 투자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투자 경험도 좀 있고 네. 자금도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 투자죠. 사실 쉬운 투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네. 이제 단순히 뭐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 특히 이제 재건축보다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게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쉬운 투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네. 보면 이 개발 과정에서 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 수익성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액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은 뭐 재개발 사업지나 이런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욕심부터 부리지 마시고 좀 잘 알아보고 좀 미리미리 좀 체크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